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308조. 예. 취득의 개념 들어갈 차례인가요? 그죠? 맞죠? 예, 어디 가는지, 그냥. 자, 308조. 우리 조금 지난주에 빠져서 진도가 좀 늦어졌네. 좀 갑시다. 308조 취득의 개념.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뭘 배웠냐면 취득세, 과세 대상 이걸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네요. 그래서 지방세법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을 취득하면 과세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면 출전이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주는 부분이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뭐냐. 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취득의 개념입니다. 취득의 개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에 대한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의 개념에서 정리할 것이 뭐가 있냐면 의의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과, 그 다음에 예외, 그리고 우리 취득세만 나오는 간주 취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간주 취득이 제일 중요합니다. 간주 취득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간주 취득은 오로지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개념이에요.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아니면 다른 데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죠. 자, 우리 엄격한 실질과세인데 거기 의의가 좀 빠졌는데, 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에 뭐를 취득하는 거냐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가 납니다. 뭘 취득하는 거다고요? 소유권. 그 책에 안 써져 있죠? 책에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과세 대상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다. 소유권.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에서 각종 권리의 종류 배우셨죠, 여러분? 그래서 권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권리 중에서 취득세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오로지 뭐만?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무슨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이나 채권 등은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또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거를 묻지 않고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상의 뭐를 말한다? 모든 취득. 그러니까 뭐를 취득하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기만 하면은 그 취득하는 형태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요게 포인트예요. 모든 취득이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하는 무슨 취득이든지 원시 취득인지 이 발생한 소유권을 넘겨받는 무슨 취득인지 승계 취득인지 또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한 유상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무상 그런 거 관계시 없이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게 결론이네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어떤가요, 여러분? 소유권.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했다. 그럼 부동산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거죠. 그럼 그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취득세는 과세 대상 열거된 재산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취득하는 형태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취득한 걸 볼 거냐? 이때는 공부상의 등기나 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설사 형식적 요건인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했다면 우린 취득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요거를 바로 뭐라냐?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슨 취득이다? 실질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형식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로 보는 거고 취득으로 보는가? 등기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로 보고? 취득으로 보고 설사 뭐가 되지 않았는데
등기가 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떻게 했다면 취득하였다면 취득한 거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넓게 잡아라, 좁게 잡아라. 넓게 잡아라. 과세가 좀 많이 과세하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 돈 벌려면 많이 벌어야 돼, 적게 벌어야 돼? 많이 벌어야 되잖아. 죄송합니다. 똑같이 과세 관청도 이양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가능하면 과세를 하려고 그런다, 안 하려고 그런다? 하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는 좁게 잡아라, 넓게 잡아라. 넓게 잡아. 그러니까 등기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게 사실상 취득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물어볼 뿐만 아니라 취득으로 볼 뿐만 아니라 등기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물어본다고요? 취득으로 보는 거고 설사 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뭐가 됐다면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한 거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게 무슨 과세 원칙이에요,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잔금 지급이랴. 매매에 따른 오늘 잔금 지급이랴. 그래서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내가 그 부동산을 점유해서 독점적 배타들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처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과세 물건을 취득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그 취득했다는 이전 등기는 안 했다는 얘기 하지. 사실은 뭐 했는데? 잔금 지급하고 취득을 했는데 또는 상속을 받았는데 뭘 안 하고 있는가? 등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식상으로는 아직 등기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사실상 어떻게 했다면 취득했다면 우리는 등기 여부 관계없이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이게 바로 무슨 취득이냐? 실질 취득입니다. 근데 조거에 예외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예외 뭐가 있냐? 자 우리 취득은 모든 취득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차량이라든지 또는 기계 장비라든지 또는 항공기라든지 또는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몇 가지죠 여러분? 네 가지네. 네 가지. 밑줄 하나씩 쳐야지. 차량 하나, 기계장비 하나, 항공기 하나,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그러니까 선박은 모든 선박이 아니라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여러분, 요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을 업으라는 걸 바로 뭐라냐, 여러분? 조선업. 그런 거죠. 외국으로부터 배 만들어주세요라고 뭘 받으면?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을 받아서 거제 옥포 조선사라든지 울산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모포 쪽에서 현대사모 중공업 이런 데서 뭐 만드는가? 배 만드는 거죠. 배 만들어서 넘겨주고 돈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의 전통적인 먹거리 산업이 하나였던 거죠. 선박이. 자, 요 네 가지는 원래는 모든 취득을 취득본다고 그러는데 얘는 취득의 형태를 물어봐서 그 취득이 무슨 취득이냐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하는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질 아니하고 소유권이 실수요자 앞으로 넘어가는 승계 취득부터 취득으로 본다라는 게 요게 예외 특징입니다. 별표 하나. 가끔 시험에 나와요. 보기 지문에. 그래서 여기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는 선박 몇 가지는? 네 가지. 얘는 반드시 뭐를 물어봐야 돼? 취득의 형태를 물어봐서 취득이 무슨 취득이면? 원시 취득이면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실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무슨 취득일 때 안에서? 승계 취득일 때 안에서 취득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취득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뭐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 형태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취득이야? 그래서 원시 취득이면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 때문에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취득 여부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 취득 여부는 뭐에 따라서 달라져? 취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취득으로 볼 거냐 말 거냐 해서 뭐를 확인해서 취득 형태를 물어봐서 취득 형태가 무슨 취득이면 형식 취득이면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뭐일 때 안에서 승계 취득일 때 안에서 취득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취득 여부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에 제시된 조건을 확인하셔서 이 차량 재개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선박은 원시 취득이다. 그러면 취득을 보는 거고 안 보는 거고 안 보는 거고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그러면 그때는 취득으로 봐서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현대자동차가 울산에서 자동차를 제작 완료했어. 자동차의 제작 완료가 났어요. 자, 보기 지문에 뭐가 나왔다고요? 자동차의 제작 완료. 그럼 뭐죠, 여러분? 저기서 차량. 그리고 제작 완료는 뭘 말하는가? 원시 취득이죠. 자, 이제 봐. 내가 공부를 했는데 외울 거 다 외웠는데도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온 분들이 계세요. 남 얘기 아닐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나는 마음은 편하다? 아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마음이 편해. 그럼 그건 뭐 하면 되지? 하면 돼 그거는. 그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그런데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외운 대로 시험에 나오면 맞춰요 여러분이.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내가 뭐 한 대로? 외운 대로 물어보면 맞춘다니까. 근데 요즘 문제는 내가 외운 대로 물어보질 않아. 자, 시험에 내가 외웠어. 차량의 원시 취득은 취득을 안 본다.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차량의 원시 취득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외웠어. 그러면 차량의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보냐 안 보냐? 그럼 맞춰 못 맞춰? 맞히죠. 그런데 차량의 원시 취득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자동차의 제작 완료. 그러면 이런 건 안 배웠대. 자동차의 제작 완료 배웠어요? 안 봤어요? 봐, 여러분도 모르잖아. 언제 했다고 그래? 했어, 안 했어? 저는 방금 전에 설명했어요. 언제 했다고? 차량이 뭐고? 자동차. 제작 완료는 뭘 말하는가? 원시 취득이야. 그러니까 이 차량의 원시 취득을 살짝 돌려서 물어본 거죠.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내가 외운 대로 차량의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맞힌다니까? 근데 생뚱맞게 뭐로 나온가? 자동차의 제작 완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자동차는 뭘 말하는 거야, 저기서? 차량. 제작 완료는 원시 취득. 그럼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근데 이게 자동차가 이제 실소유자한테 뭐가 되면 판매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자동차 취득하면 뭘 내야 돼? 취득세 내죠. 자동차 사면 제일 먼저 취득세 세금 쫓아오잖아. 그건 여러분 무슨 취득이니까? 승계 취득이니까 과세한다는 얘기야. 근데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공장에서 자동차를 찍어서 만들어냈어. 그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의 차량 제작 완료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여기 이제 뭐가 되면?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를 샀어. 취득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무슨 취득이니까? 승계 취득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상속을 받아서 취득했어. 뭘 받았다고? 상속받아서 취득했다고. 그럼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하여튼 원시 취득만 취득을 안 보고 그 다음부터 무슨 취득이 때는 승계 취득이 때는 취득세 과세한다고. 근데 자동차가 태풍이 와갖고 또는 홍수가 나갖고 자동차가 침수가 됐는데 자동차만 침수가 된 게 아니라 거기 타고 있던 사람도 침수가 돼갖고 상속을 받았어. 물에 빠졌던 차를 상속받았어.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집에 갈까? 침수된 차량을 뭐 했다고? 상속 받았다고?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차량이고 상속은 무슨 취득이야, 여러분? 승계 취득이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자동차를 상속받았으면 좋은데 뭐가 된 거? 침수된 차.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소유권이 상속으로 뭐했기 때문에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취득세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오래된 거라든지 껍데기만 차량이야. 오래돼갖고 차량 연령이 지나간 거야.
또 뭐 여러 가지 사면서 자동차 정상 운행할 수 없는 것도 상속받다? 그러면 취득세 내야 된단 말이야. 무슨 취득이니까? 승계 취득이니까. 그래서 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고 해서 여러분 비과세에 나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없어. 없어. 찾아보지 마. 입문서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결론 내키려면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전 선박 몇 가지죠, 여러분? 네 가지는 반드시 뭐를 물어보셔서요. 취득 형태를 물어봐서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실수요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무슨 취득일 때 안에부터 승계 취득일 때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는 문과.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반드시 뭘 확인하세요? 취득 형태.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출제원 들어갔다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미 몇 번씩 시험에 노출됐어요. 그럼 똑같은 규정인데도 물어보는 스타일을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취득을 보는 것으로서 옳지 않은 거, 역으로 간 거죠. 종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져서 요 네 가지 공통점 뭐죠? 자, 저는 여러분 때 강의할 때 엄청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묶을 때는 묶는 애들 간에 뭐가 있냐면 공통점이 있고요. 구분할 때는 구분 애들 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여러분? 차이점이 있다. 그걸 자꾸 여러분이 인지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과도 똑같습니다. 묶을 때는 묶는 애들 간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 차이점이 있다고. 죄송합니다. 묶을 때는 뭐가 있고 공통점이 있고 구분할 때는 구분 애들 간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 차이점이 있다고. 차이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져서 얘들의 여러분한테 눈에 띄는 가장 공통점은 뭐죠 여러분? 얘들은 부동산이 아니라 준부동산이라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라 뭐다고요? 준부동산이다고요. 그러면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공시제도인 등기나 등록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 등기부나 등록 원부에 의하여 소유권자를 판단할 수 있고 없고 있고 그 물건의 가치가 큰 것들이야 작은 것들이야 다. 이거 가격이 비싼 거야 싼 거야 다 큰 것들이야 여러분. 차량이 우습게 보여? 여러분 전세값이 막 움직이기도 해. 비용 걸린 차라든지 뭐 쌍날개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얘들은 공통점 뭐다 여러분? 준부동산입니다. 그럼 얘들은 어떤 거냐? 무슨 취득이 돼서 여러분? 원시 취득. 왜 원시 취득한 거냐? 얘들은 무슨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취득하면은 기본적으로 원시 취득하면 언제 한다? 무슨 전제가 이루어지는가? 판매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를 제작 완료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뭘 과세하면 취득세가 과세하면 그 부과된 취득세가 누구한테 판매가 되는 거 아니에서 누구한테 실수요자한테 또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야. 근데 실수요자는 무슨 취득이 일어났으니까 승계 취득에서 또 취득세 과세한단 말이야. 그게 무슨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중 과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준부동산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뭐에 한해서 승계 취득에 한해서 들어보겠다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요게 준부동산이 아니라 뭐면 부동산이면 부동산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가 적용받지 않는가? 부동산은 이거 적용 대상이 아니단 얘기죠. 그럼 나는 외웠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냐고 승계 취득 기타에서 취득으로 본다. 밤새고 외웠어. 근데 시험에 나오기를 이렇게 나왔네.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기를 얘 취득세 과세하니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응? 이제 판단해야 돼. 무슨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누가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어떻게 했다고? 신축했대. 그러니까 이거 취득으로 보냐 안 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취득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자, 첫째, 여기서 목적물은 뭐야, 여러분? 주택이죠, 주택. 주택은 준부동산이 아니죠. 무슨 취득이지만? 원시 취득이지만 얘는 원시 취득한 것이 차량, 기기장비, 항목에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이 아니니까, 즉 부동산이기 때문에 얘는 취득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따라서 당연히 이 주택의 신축에 대해서는 취득세로 과세한다, 안 한다?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목적이냐 해서 이거는 뽕이야. 이거는 출제위원이 함정파는 거고 결론 부동산이고 원시 취득일 때는 취득의 제한을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원칙이야 예외야 얘는? 얘는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요게 예외잖아. 그럼 원칙으로 가야죠. 원칙. 모든 취득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결론 판매 목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자 주택 신축했다.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다만 주택은 세법상 우대 대상, 규제 대상. 세법상 주택은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주택은 세금을 많이 떼려야 돼, 적게 떼려야 돼? 적게 떼려야 돼. 서민들의 주거 생활한 목적상 살아가는 의식주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인데 거기다 세금을 왕창 떼려면 서민들은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 없는 사람이 문제죠. 저 같은 사람.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론 저렇게 좀 봐주시고요. 간주 취득 것이다. 별표 3개 시뻘겋게 표시하세요. 찾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 일단 입문 과정에서는 간주 취득이 뭐냐라는 의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써져 있네? 얘는 뭐였어요, 여러분? 취득한 걸 뭐 한다? 간주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적으세요. 요거는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형식상 취득이란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로 인해서 일정한 행위를 취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가 되면 재산의 가치가 증가된다면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걸로 보아서 취득세 과세를 하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뭐냐? 간주취득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간주취득은 등기부상 갑구 등에는 변동이 없지만, 즉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형식상으로는 취득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어떤 일정한 행위를 취함으로 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 뭐한 가액?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거로 보아서 취득세 과세하겠습니다 라는 게 뭐다 여러분? 간주취득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잘 표시해야 돼. 키워드를 잘 표시해야 돼, 여러분. 이 문구가 나오면 출제는 어디를 건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출제는 이 문구를 딱 내면서 어디를 한 군데 건드리고 싶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건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에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출제는 어디를 건드려 놓고 이걸 맞았냐 틀렸냐 물어볼 거냐 이제 이런 걸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야 돼. 그걸 생각 안 하면 시험은 어려워지는 거야, 여러분. 출제원과 여러분의 괴리가 생기면 안 돼. 여기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간주취득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무슨 가액? 증가한 가액을 뭐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걸. 이게 키워드야, 이게. 출제는 요걸 고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치냐, 출제는 살짝 요 뭐한 가액을, 증가한 가액을 살짝 이렇게 바꿔버려. 뭘로? 전체 가액을 취득한 거로 본다. 싹 바꾸는 거야, 스키가. 그래 놓고 요걸 여러분한테 맞았게 틀렸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평소 공부할 때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안 하시면 이게 실전에서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집에 가서 보인다? 뒤집어져. 고사장에서는 안 보였던 게 집에 가서 문제지를 받아보니까 어머머머머 이게 증가한가액이 아니라 뭐로 보이네? 전체가. 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지?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제 쌍꺼풀 터지면서 이제 피눈물이 흐르는 거야.
요걸 고쳐. 무슨 가액을? 증가한 가액 살짝 출지를 뭐로 바꿔버린다? 전체 가액으로 바꿔버린다고. 그럼 여러분이 틀렸다는 걸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간주 취득이 나오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 무슨 가액?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거로 본다. 이게 키워드야. 그러니까 이 법조문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 외워, 무조건. 메모리 용량도 만만치 않으면서 지금. 여러분 요즘 공부하다 보면 느끼죠?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걸. 뭘 자꾸 외우면 자꾸 까먹죠? 하긴 요즘 아직 외우지도 않고 있죠. 스키야 지금 앉아있는 연습하고 있대. 그것도 힘들어. 네, 하루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 맨 처음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형식상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정 행위로 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 뭐한가에? 증가한가. 요게 키워드에서 요걸 뭐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서 요 간주 취득의 대표가 바로 뭐가 있냐. 여러분 이제 공법을 더 배우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공시법에서 지목 배우셨나요? 네. 토지 이 지목 변경이죠, 뭐. 토지 이 지목 변경. 지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내가 취득할 당시에는 이 토지가 뭐였느냐? 잡종지였어, 잡종지. 무슨 토지? 잡종지. 그러면 우리가 공시법, 지적법을 배우지 않았어도 어감상 좋은 토지는 아니겠죠. 또 어야? 아니 잡종이란 말이 들어가서 좋은 거 있어 없어? 이해가 안 되면 오늘 학원 끝나고 수업 끝나고 가다가 맞은편한테 잡종 그래 보세요. 그럼 그 잡종이라고 들은 사람이 좋아하는지 싫어할지. 그래서 내가 취득할 때 무슨 토지였는데? 잡종지였어. 근데 취득한 이후 여기에 대해서 이미 나는 몰랐어요, 여러분. 잡종지는 토지 취득세 냈어 안 냈어? 냈어. 근데 요거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 벌어진다든지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정비사업이 벌어진다든지 또는 기타 공공사업이 일어나면서 이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해서 얘가 뭐로 바뀌었냐? 대로 바뀌었어. 지목이 뭐였던 놈이? 잡종지였던 놈이 보유하는 거에서 뭐로 바뀌었다고? 대. 그럼 여러분 대는 뭐를 말하는가?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야. 그러니까 토지 이 이용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높아졌죠? 토지 이용 가치가 높으니까 토지 가치가 어떻게 돼? 당연히 뛰겠죠. 그래서 내가 취득할 자리 얼마짜리였나 봤더니 1억 주고 샀는데 얘가 얼마짜리가 됐다, 여러분? 3억짜리 바뀐 거야. 대박. 별로 안 좋아한다, 여러분. 아니, 내가 살 때 얼마짜리였는데 1억짜리인데 지금 지목 변경에서 얼마짜리 바뀌었다고? 3억. 이때 두 글자 뭐가 나오는가? 대박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뭐가 바뀌었을 뿐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지목만 바뀌었죠. 토지의 소유권에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만 뭐가 바뀌었을 뿐인데 지목이 바뀌었는데 그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증가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뭐한 가액을? 증가한 가액. 얼마? 2억이죠. 전체 가액이 얼마 되는가? 3억. 그럼 전체 가액 3억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그렇죠. 이중과세 문제 발생했죠. 왜? 내가 당초 취득할 때 얼마 돼서 1억 원씩 취득세 냈단 말이야. 근데 1억 원짜리가 얼마짜리 바뀌었다고? 3억짜리로. 그럼 이때 지목 변경 후 가액 전체 가액 3억 원이 아니라 증가한 가액 얼마? 2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전체 가액으로 하면 무슨 가액이 된다고? 무슨 과세가 된다고 여러분? 이중과세. 그래서 결론 간주 취득이 때 무슨 가액만? 증가한 가액. 여기다 시뻘겋게 쳐놔야 돼. 자, 거기다음에 2번 뭐 선박, 차량, 기계 장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종류 변경. 요거는 밑줄만 치세요.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외워야 될 거는 바로 토지 이 지목 변경이야.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요 정도 보시고 여러분 비과세 잠깐 갑시다. 비과세. 비과세는 여러분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조세정책, 기타 경제 목적상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걸 바로 뭐라 하냐면 비과세랍니다.
세법을 좀 공부 좀 했다, 시험에 했다는 사람들도 이 비과세, 감면, 면제 이런 걸 제대로 못 알아들어. 제대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 자, 다시 한번 비과세는 글자도 이걸 뭐 쓴가 여러분? 안일비자 쓴 거죠.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세법에서 열거된 과세 대상을 뭐 했는데? 취득했는데 뭐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하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비과세랍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과세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과세를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나와. 다 어디든지 다 나와. 그래서 비과세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린다면 비과세라는 것은 과세에 대해서는 열거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권자가 과세를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법률에서 규정되는 걸 뭐란다 여러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특성상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취득하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야 없는가? 없어. 납세 의무 발생 안 합니다.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과표에다 세를 곱해서 산출세이라는 이러한 산출세 계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세액 계산 자체를 안 해버려. 왜? 납세 의무가 발생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얘는 별도로 신고나 신청 등을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법률에서 과세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내가 비과세 해주세요 라고 신고나 신청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비과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럼 이 비과세와 경제적 효과가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감면 면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또는 공제. 연말 되면 여러분 항상 연말 되면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연말 정산에 따른 이제 우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은 데서 여러분 이제 증빙서를 제출해야 되죠. 이제 매년 2월 달로 바뀌었죠. 예전은 점점 바뀌면 12월 달에 연말 정산하다가 내년 1월 달로 바뀌었다. 이제 2월 달로 바뀌기로 했는데, 자, 이 감면 공제는 여러분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된 겁니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 감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나 감면, 공제는 공통점은 뭐냐?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둘 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감면, 면제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납세 의무가 발생돼서 반드시 뭐를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해서 그 과표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죠,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산출세액. 여기서 차감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세액 감면이 있고요. 세액 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세액 감면이라는 것은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빼낸 거를 세액 감면이라는 거고요. 세액 공제는 이 산출세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는 게 바로 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 50% 감면 대상이다. 그럼 어쩌란 얘기야? 산출세액에서 몇 프로를? 50%를 빼란 얘기야. 근데 일정한 금액을 빼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 세액 공제라고 그래. 이게 다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이 세법을 정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의미를 잘못 전달해. 그러면 잘못 전달하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피를 보는 거야. 이 용어마다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다 다르다는 얘기야. 이때
이 감면 비율이 100%인 걸 바로 뭐라 하냐면, 여러분, 그러면 감면 비율이 몇 프로다, 여러분? 100%. 그러면 산출색이 얼마 나오든지 나온 거에 100%를 빼란 얘기죠. 내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50%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 산출색이 얼마 나왔든 그거에 몇 프로를 50%를 빼란 얘기야. 또는 일정한 금액을 빼라.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세액 공제. 세액 공제. 근데 써져 있어. 여기 뭐라 써져 있어, 여러분?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아, 어디서? 산출세액에서 다 하나같이 뭐하란 얘기야? 빼란 얘기야, 빼란 얘기야. 구분돼요? 감면은 산출세액 뭐 하는 거고 일정한 비율로, 세액 공제는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거야. 둘 다 세금을 내는 거 안 내는 거야? 응? 줄여주는 거죠? 둘 다 세액 감면의 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을 어떻게 한다고? 줄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줄여주는 역할. 줄여주는 역할인데 그 줄이는 걸 비율로 줄이는 걸 감면. 일정한 금액으로 줄이는 걸 뭐라는 거야, 여러분? 공제. 그럼 얘들은 납세무자야, 감면 대상자다. 또는 세액 공제 대상자다. 납세 의무자야, 아니야? 납세 의무자. 그래서 반드시 뭘 계산해? 과해사합편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 요게 나와야 돼. 거기서 일정한 비율을 빼든지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것이고 그 뺀다는 걸 반드시 뭐 해야 돼, 여러분?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을 안 하면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감면 대상이거나 공제 대상인데도 내가 몰라서 감면 공제 신청을 안 하면 과세관청은 이거 세금을 줄여줘, 안 줄여줘? 안 줄여줘요. 그러니까 찾아먹을 걸 못 찾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관청이 여러분 보고 너 감면 대상이야, 너 감면해줄게, 너 공제 대상이야. 공제해준다고 자발적으로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 여러분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비과세와 감면 면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여러분. 비과세는 납세금 자체가 발생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세액 계산해야 안 해? 안 해. 별도 신고 신청을 요구해야 안 해? 안 해. 대표인 것이 여러분 오늘 오다 가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갔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게 뭐냐면 나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돼.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 1세대 1주택자 몇 년 이상 봐야 돼? 2년 이상을 봐야 돼. 그런데 이제는 개정이 돼갖고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일 때는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그 2년 이상을 봐야 되냐? 거주까지 해야 돼. 근데 나는 그 요건 충족해서 보유는 물론 뭐도 했어? 거주도 했어.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 예정신고해야, 나중에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나 비과세 대상입니다라고 해서 관할세무서 써서 내가 비과세 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액션을 취할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은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제외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과세 대상은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감면 면제는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이다. 요게 차이야. 이게 차이점 때문에 뭘 하냐? 세액 계산 안 한다? 한다. 얘는 신고 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차이점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비과세가 있는 우리 취득세 비과세는요. 거기 1번 있고 1번 앞에다 줬어요. 1번과 2번 묶어주실래요? 1번과 2번 묶어주시고요. 나머지 3, 4, 5번 묶어주시고 두 가지로 그룹핑 합시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묶어놨죠, 여러분? 첫째, 이건 주로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308쪽을 보고 계셔야 돼요. 308쪽. 맨 밑에, 그래서 1번과 2번 묶어놓고요. 얘는 주로 누구에 대한 거다? 과세권자 등에 대한 비과세야. 그 다음에 3번, 4번, 5번부터는 주로 뭐냐?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야. 형식적 취득. 그래서 이 취득세 비과세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으로 지방세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 1번 보세요. 밑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게 밑줄 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하나 뚝 떨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합 몇 개? 3개 묶어놓고 앞으로 우리 지방세법을 공부하는 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나오면 여러분 뇌리에 딱 4글자가 자동으로 뿅 하고 떠올라야 돼. 적으세요. 과세권자. 다시 한번 우리 지방세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말이 떠오르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과세권자, 과세권자. 땡땡 해놓고 여기서 과세권자는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마지막 뭐라 했어요 여러분? 취득. 즉 여기서 과세권자는 취득자로 나온 겁니다. 저기서 취득자. 여기서 과세권자는 매매 당사자 중 매도자다, 매수자다. 여기서 과세권자는 매매 당사자 중 매수자로 나온 겁니다. 매수자, 취득자로 나온 거야. 그럼 자기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취득하면 자기가 뭐가 되면서 과세권자가 되면서 자기가 뭐가 돼버린가? 납세 의무자가 돼버리더라는 얘기가. 이걸 민법상 뭐라냐? 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겸용하게 되는 걸 이걸 바로 뭐라냐? 민법에서 아마 나중에 별 거야. 계약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혼동이라는 게 있어요. 혼동.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정부가 세종자치시에서 정부청사 건물 취득했죠, 여러분? 세종자치 건물 신축 종합청사 건물 신축했잖아.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가 되면서 과세권자 되면서 자기가 뭐 했으니까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납세의무자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채권자가 되면서 뭐가 돼버려? 채무자. 그러면 이때는 납세의무 자체를 발생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뭐다는 얘기 여러분? 비과세. 그렇게만 보시고요. 자 3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여러분이 신탁을 배우셨거나 또 이런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개념이다라는 걸 좀 봐두시고요. 309쪽 취득 시기 갑시다. 취득 시기. 자, 요 취득 시기 2017년도 대비 시험 대비 강의를 할 때 제가 뭐라 하냐면 이 취득 시기는 전통적인 출제 부분입니다. 옛날 초창기 때는 아주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최근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별표 2개까지 표시하면서 3개 쳤을 거나 2개 쳤을 거예요. 준비하라. 그러면서 제가 취득 형태를 잡고 거기에 대한 특히 원시 취득에 대한 걸 입에 거품을 물면서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주의하라. 요거 출제원에 건드릴 거다.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대로. 결론. 이번에는 나오기는 힘들어요. 여러분한테. 2018년도에는. 왜? 이미 어떻게 됐기 때문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 여부와 관계없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매매 등을 한 유상 취득 시기는 여러분이 시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왜?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바로 여러분한테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 시기거든요. 그래서 무슨 취득이면 매매 등이나 무슨 취득일 때는 유상 취득했을 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규정이냐? 시간적 기준이야. 시간적 규정.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그리고 원시 취득은 특히 공법이 끝나야 돼요. 공법. 하여튼 세법은 다른 과목이 먼저 좀 끝나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 관계없이 어쨌거나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의 매매를 뭐 했다고요? 중개했다 적용되는 시간적 기준이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라는 시기가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할 게 뭐가 있냐? 취득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교재 309쪽 맨 위에 있는 겁니다. 309쪽 맨 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 1번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맨 위에 1번?
예. 취득세 과표를 뭘 한다고요? 사실상 취득가를 하는 경우. 이거를 저는 앞으로 여러분하고 약속하기를 뭐라 하냐? 국지외수 공판장이랍니다. 국지외수 공판장이랍니다. 적어놔 일단. 국지외수 공판장. 뭔지 몰라도 괜찮아 일단 적어놓는데 의미가 있어. 그래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자 보시오. 오늘 내가 수업에 이렇게 듣고 왔어. 썼어요? 여러분 아저씨가 책 검사 안 하나 보지? 이상하다. 우리 집은 매일 하는데. 자, 그래서 뭐라 전화였어요? 국지외수 공판장.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보실래요? 310조. 찾으셨어요? 예. 거기 특례에 보시면 특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이 있죠, 여러분. 거기 양가로 1번이 중요한데 양가로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 2, 3, 4, 5 있죠.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묶으세요. 4번까지만이야. 동그라미 1, 2, 3, 4번까지 묶고 5번 아직 묶으면 안 돼? 잘 묶어. 아무데나 막 묶는 사람 있어. 그럼 1번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미축자. 제가 방금 전에 뭐랬죠,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나오면 누구랬어? 과세권자. 땡땡 쓰시고 여기서 과세권자는 매도자다, 매수자다. 잘 보세요. 으로부터의 취득이라고 그랬어. 여기는 과세권자가 매매 당사자 중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야, 매도자. 이런 걸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 안 해.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안 하냐? 강의를 하는 사람이 그걸 얘기해 줬어야 되는 건데. 자, 아까 비과세 때 국가 등은 뭐였고? 매수자여서 수자. 그런데 여기서의 국가 등은 왜 나왔어? 매도자야. 이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취득할 때 이때 국가 때 국자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 지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저는 그냥 이 1번은 뭐라냐면 국지 이렇게 얘기해. 국지. 뭐다고요? 국지. 그래서 여기 국지는 뭐를 말하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잘 봐. 으로부터 취득. 그러면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누가 취득한가?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했다 그 얘기야. 국가 등이 매도자고 누가 취득했다고 매수자는 개인 또는 법인. 그래서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했는데 다만 이 매도자가 지금 누구라는 게 문제야? 과세권자라는 게 문제야. 그럼 과세권자가 자기가 판 가격을 자기가 얼마 주고 샀다라고 신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내가 팔은 걸 내가 신고 받는다니까.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팔아서 부동산을 토지를 그럼 그 산 개인 또는 법인 나 얼마 주고 샀다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뭐 하는가? 신고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판 내용을 자기가 신고받으니까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여기서 국지는 국가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는 과세권자는 왜 나왔다고요? 매도자다고요? 매수자다고요? 매도자. 둘째,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한 취득. 2번 보세요. 외국으로부터 뭐야? 수입했대. 그러니까 요거는 부동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겠지. 뭐에만 적용되는가? 동산에만 적용되겠죠. 동산. 부동산도 수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토지 때문에 난리치진 않을 거 아니야. 자,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입했어. 뻥 해갖고 우리나라로 수입을 했어. 그러면 어떤 특정 물건이 우리나라 국경선을 통과하는 순간 제일 먼저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관세죠, 관세. 그러면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관세가 부과될 때 이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 뭘 쓰냐? 뭘 작성해요, 여러분? 수입면장 등을 사용하죠. 그래서 내가 특정 물건을 얼마에 취득했어라고 뭘 통해서 수입면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 요즘은 이제 뭡니까? 직구를 많이 하시죠. 외국 사이트 직구 하잖아, 직구. 해봤어요, 직구? 그게 뭔데? 그래서 우리나라 국경선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순간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관세가 부과되죠, 관세. 그럼 관세가 부과될 때 그 물건을 뭐 하는 사람은
수입하는 사람 뭘 작성한다 그러면 수입면허. 자, 내가 왜 그렇다 비형 걸린 차, 무슨 걸린 차. 자, 수입했어. 그럼 당연히 뭘 작성한다고? 수입면허. 그래서 이 자동차를 얼마에 어떤 조건을 취득합니다라고 뭘 신고한다고? 수입면허. 그래서 뭘 통해서? 수입면허를 통해서 얼마 주고 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물품 대금은 돈으로 줘. 예, 외국한 거래로 나가겠죠. 달러로 돈 주는 게 아니라 물건, 은행 간에 거래를 해서 이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세 번째, 공이 뭐죠, 여러분? 거기 보세요. 뭐죠? 공매. 그리고 세법에 나온 공매, 그럼 뭐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매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경매. 그 다음에 판장 봅시다, 판장.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되는 경우. 뭐? 판장은 뭐야? 판결문 또는 뭐? 법인 장부. 이게 아주 중요해요. 법인 장부. 그래서 이걸 저는 앞으로 뭐라냐 여러분한테 국지회수 공판장이랍니다. 국지회수 공판장. 자, 그래서 다시 앞에 취득 시기로 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국지외수 공판장의 공통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국지외수 공판장의 가장 특징이 뭐냐?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누가 봐도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의미를 모르면서 외우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 모일 때 한해서만 국지외수 공판장일 때 한해서만 이때 언제 취득한 걸로 보냐? 바로 이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국지외수 공판장 이외의 모든 유상 취득은 모든 유상일 때는 어디로 가냐?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런데 여러분이 외우지 않으셔도 부동산은 매매일 때 소유권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금 지급일에 취득하는 거죠. 잔금 지급일. 돈을 줘야 넘겨받지. 그래서 출제는 잔금 지급일을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기서 출제를 물어보는 건 어딜 물어보냐? 이걸 물어봐요, 이거를.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는. 뭐 아무거나 물어보는 줄 알아. 취득 형태가 국지외수 공판장이냐 아니에 따라서 잔금 지급에는 변함이 있지만 없지만 취득 유형과 관계없이 잔금 지급에는 변함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건 당연한 거야. 잔금 지급을 취득한 거. 근데 뭐가 달라져 앞에? 사실상과 계약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봐야지. 이걸 장난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이랬어? 사실상. 그런데 주의. 이때 이 사실상은 모든 매매일 때가 아니라 뭐일 때 안에서만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얼루 가고 사실상 이게 아니면 얼루 가라고요. 계약상으로. 이거 구분하라고.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요 계약상 잔금 지급의 취득일을 보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분이 꼭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거죠. 누구 간의 매매? 개인 간의 매매 등일 때.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셔요, 여러분? 취득 유형을 확인하셔서 어디로 갈 거냐, 사실상 갈 거냐, 계약상 갈 거냐를 빨리 판단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취득이다.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누구?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를 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요. 그럼 여기서 출제는 개인 간의 매매란 말은 왜 했을까? 개인 간의 매매란 말을 왜 했냐고 출제요는. 국지외수 공판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란 얘기야?
계약상으로 가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시험이야, 여러분. 나 국지회수 공판장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나머지는 무조건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거 안마 쎄 빠지게 외우면 뭐 하냐고.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생뚱맞게 나는 뭘 외우고 있는데, 국지회수 공판장 외웠는데 시험에는 뭐가 나온가?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입니다. 언제 취득한 걸 봅니까? 그럼 여러분은, 국지회수 공판장이 이어 아니요? 이어 아니요? 아니다고. 개인 간의 매매란 것은 출전에 여러분도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거냐? 국지회수 공판장이 아닙니다라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 여러분? 계약상으로 가라고, 계약상. 그런데 주택건설법인부터 아파트 분양받았대. 누구로부터? 주택건설법부터 아파트 분양받았대요.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그럼 거래 상대방이 누구야? 법인. 그럼 법인 장부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때 어디로 가라고? 사실상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여러분? 취득 형태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사실상이냐? 잔금 지급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해하셨어요? 요거는 변함이 없잖아, 잔금 지급일은.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져, 지금? 그렇죠. 사실상이냐? 계약상이냐?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야, 출제는 여러분한테. 이거 힘도 없어.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출제는 잔금 지급일을 장난치기보다는 뭘 갖고 장난친다고요? 사실상인지 계약상인지 이거 물어본다고. 근데 자꾸 잔금 지급일 찾으면 어떡하냐고.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야. 취득의 유형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잔금 지급일은 취득 형태와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뭐가 달라져? 사실상인지 계약상인지 이것만 달라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뭐를 물어보면 취득 시기를 물어보면 뭘 확인하시고 여러분 취득 유형을 보셔갖고 뭐가 나오면 여러분 국지회수 공판장이 나면 어디로 가고 사실상 아니면 어디로 가? 요거 구분한 습관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취득 시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